그 내부에 무채색의 두려움들이 가끔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한 톨에 먼지 하나 없이 몰아내는 법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랭군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1년차 된 크르르님 모시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직장인이죠? 네, 지금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야,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진짜 부동산에 붙자도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? 네, 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. 네. 아마 2014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때 이전 직장의 팀장님이 네. 잠실의 모 아파트를 매매를 하셨어요. 아.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팀장님, 저기 롯데타워가 완공이 다 되면 구매하신 아파트가 엄청 오르시겠어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니야, 잠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를 이유가 없어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. 어허.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파트 시세를 모니터링 했는데 네.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1, 2년 지났을 때는 뭐 이렇게 뭔가 추격을 하던가 잡았어야 되는데, 그 아시죠? 무주택자의 저주.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, 내리면 내려서 못 사고. 그래서 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. 그렇게 하더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다른 나라 일이 되어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가족을 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시기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집값이 오른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무엇이었냐면 너무 부동산에 무지했다는 거였어요. 제가 얼마를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가장 큰 리스크였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대박이다. 그러면 이걸 깨닫자마자 한 행동들은 뭐가 있어요? 첫 번째로는 이제 집 근처에 도서관에 가서 일단 수십 권의 책들을 빌렸었어요. 그래서 책상에다가 엄청 쌓아놓고 네.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사실 책은 제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. 네. 사실 뭐 문자로 된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. 네.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게 됐죠. 그리고 그 속에서 랭구님도 만나게 됐습니다. 책에서는 저를 못 만났어요? 네, 사실은 못 만났어요. 저희 도서관의 협소해서 그 위대한 책이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. 되게 실망입니다. 그리고 랭구님도 사실은 처음 뵀을 때는 그냥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긴 했어요. 그렇겠죠. 네. 하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다른 향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. 그리고 계속 그 향을 좀 따라왔더니 지금 이곳에 앉아 있네요. 네. 그러면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. 무지하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본 것 같고, 네.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네. 깊숙한 걸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, 네. 그때 이제 마음의 변화와 실제 내 현실은 또 그대로잖아요. 그쵸. 사실은. 네, 그쵸. 그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막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그 고민들과 이걸 어떻게 해 나갔는지도 궁금해요. 너무 랭구님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요. 사실 작년에 랭구님 네. 팬미팅을 다녀왔어요. 네,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크르라님도 그 팬미팅 이후에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짓고 다음날 바로 블로그 이름을 또 바꾸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. 그러면 그거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? 그때 이후로 이제 사실은 랭구님 그때 이후에 부디 카페에 가입하게 됐어요. 네, 사실은 랭구님 유튜브가 더 유명하고 사실 부의 디스커버리 카페가 조금 덜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요. 그리고 이제 가입하게 되고요. 그리고 갑자기 올라온 공지, 푸릉푸릉 스터디라는 공지가 떴어요. 그래서 바로 저는 신청하게 되었어요. 그게 평일 이제 여신님을 길잡이로 하는 부활모 탈출 푸릉푸릉 첫 번째 스터디였는데요. 뭐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냥 바로 일단 등록하고 이후에 방법을 생각하자. 야, 그 푸릉푸릉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였네.
생산자로서 뭔가 시작점이자 네. 그리고 또 아까 그 무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무지도 깨트릴 수 있는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기회였네요. 제 생각에는 한 일석삼조? 아, 그 정도예요? 네. 여기 앉아 있는 거 네,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. 그럼 스터디 때는 어땠어요? 스터디 때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멤버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굉장하신 분들이었어요. 저 같은 초보자분도 계셨지만 이미 전업 투자가도 계셨고요. 또 혹은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 형식이 아니라 뭔가 스터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어줄 수 있는 정보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드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뭐 리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또 혹은 그분들이 어떤 거를 드렸을 때 제가 어떤 거를 드렸을 때 그분들이 즐거워하고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계속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뭔가 정보를 취득하고 이제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하고 네. 실제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 참가도 하고 네. 또 사람들과 갑자기 연결이 되고 네. 이제 이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쵸. 공부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. 그쵸.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다양한 또 액션이 또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. 무주택자에서 벌써 2주택자가 됐고요. 야, 벌써요? 되게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어냈네요. 먼저 실거주 집은 사실 와이프의 좀 더 투자 승낙에 대한 확실함을 만들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실거주 집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푸릉푸릉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실행해 가면서 바로 첫 번째 투자 1호기를 마련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냥 아무거나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기존 이제 부동산 잘 몰랐을 때 그때 그 선택하는 방법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선택해 나가는 자신만의 기준과 방법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생겼지 않아요? 어때요? 먼저 첫 번째는 푸릉푸릉 스터디가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스터디를 하면서 강의가 아니라 어디 지역이 유망하고 어느 지역이 흐름에 탈 수 있는 곳인가를 저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분석으로부터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. 그럼 지금 이제 공부해 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네. 이 방법론이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함에서도 분명히 도움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네요. 확신이 있죠. 아, 대단하다. 다만 제가 부족한 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네. 부동산 공부라는 게 하면서 네. 느꼈는데 혼자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.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6개월 차 네. 된 크레르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크레르님 입장에서 혹시 저에게 뭐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요? 아, 네, 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물론 제 앞에 큰 희망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. 그 내부에 네. 무채색의 두려움들이 가끔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한 톨에 먼지 하나 없이 몰아내는 법. 엄청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. 아, 그쵸. 죄송합니다. 근데 그 몰아내는 방법은 있어요. 확실한 건. 그게 뭐냐면 내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돼 있는지 그게 한 장표로 선명하게 나와 있으면 돼요. 근데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게 뿌여니까 아 절로 그냥 대충 가고 싶다 저런 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산자가 되고 싶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모습 실체가 이제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따금씩 이제 아 내가 이걸 가고 있는데 저로 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계속 두려움이 오긴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는 생산자는 꿈도 안 꿨었고 그냥 자산을 그냥 요 정도만 좀 불리고 싶다 그 정도 계획만 있었어요.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면 그때쯤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재능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겠지 그 정도의 희망 딱 그 정도였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빨리 다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30대 초반이었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선명하게 그리긴 해요. 그게 이제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만나면 물어보는 게 5년 뒤에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를 만날 때마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거 말고는 할 질문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 모습만 보여달라는 거거든요.
그러면 아, 이 사람 이렇게 되겠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. 그리고 네.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,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따라 이 피드백이 다르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고 싶은 모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섣불리 조언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그럴 시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네. 다만 이제 그게 얼만큼 선명하냐 그 차이만 좀 있지 않을까 네. 싶기는 해요. 맞아요. 정확하신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한 건 그게 1년, 2년, 3년 지나면 점점 좀 선명해진다라는 거. 왜냐면 이게 이 그림 그리기처럼 네. 선을 덧대고 계속 본인도 모르게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이걸 계속 긋고 있어. 그럼 이게 선명해져.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흐리흐리하거든요. 아,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회에서 많은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채널들이 열어놓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스스로 우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. 그거는 이제 뭐 투자자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? 아니면 너무 많은 투자 정보가 쏟아져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? 선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? 사실 과거보다는 정보가 엄청 많아지긴 했죠. 그리고 그게 이제 저 밑단으로 숨어있던 것들이 지금 되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밑단에 숨어있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게 좀 좋다고는 봐요. 사실은. 왜냐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해가 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긴 할 텐데, 근데 그것도 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, 이 정보는 맞았구나, 네. 저 정보는 틀렸구나. 근데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게 매칭이 될 텐데 네. 관심 안 가진 분들은 이제 그런 정보가 있어도 모르니까 일단은 과거보다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그 정보가 막무가내가 아니라 생각보다 근거가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거에 대해서만 살짝 검증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, 그리고 투자가 쉬워지는 만큼 과거처럼 되게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을 쏟으면서도 우리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, 반면에 시간 세이브한 것만큼 조금 더 생산적인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과거에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사실은 그걸 혼자 다 하기 너무 힘들고, 또 그렇다고 그 숨어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기에도 정보가 너무 이제 오픈이 안 되니까 사실은 거기서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우려하는 것보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, 이런 생각 들고 있고,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크르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, 만약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네.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더 임팩트가 있느냐, 어떤 정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냐, 이제 그거에 대한 차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이제 그것들만 조금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도 이제 정보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설득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좀 설득하려고 하고, 그게 이제 말을 많이 하긴 쉬운데 적게 하긴 어렵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적게 하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런 것들을 뭐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고 깨닫고 있지 않나 싶어요. 크르르님은. 근데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죠? 그런가요? 제가 봤을 땐 빨라요. 그래서 사실 푸릉푸릉 스터디에서 모이신 멤버들을 보면 되게 많이 둘러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항상 한마디 해주셨어요. 왜 이렇게 지름길로 한 번에 오셨냐고.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믿기지가 않고요. 꿈들이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요. 아마도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. 인정합니다. 오늘 저희 크르르님 모시고 부동산 불인이 6개월차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. 저희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. 오늘도 그쵸. 하면 피스 해주시면 돼요. 자, 오늘도 피스!